권창형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차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당초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바뀐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 있었다는 걸 제가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용역 평가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민 특검팀 역시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지만 소환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장관은 민중기 특검팀 활동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2차 특검팀이 어떻게 수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차 특검은 어제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19일 만인 그날 고속도로 건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호 팀장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를 맡은 경동 엔지니어링의 강모 회장 그리고 동해종합기술 김모 대표가 만났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 김 팀장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기존 노선, 즉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새 노선을 최적의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또 두 용역업체의 강모 회장과 김모 대표가 국토부 김 팀장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이후 경동의 강모 회장은 부하 직원인 허모 전무와 김모 상무에게, 동해의 김 대표는 이모 부사장과 문모 전무에게 각각 원안인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더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10여일 뒤인 4월 11일 이날 작성된 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노선 변경안이 제시됐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씨 일가가 보유한 20개 필지, 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변경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용역업체는 현장 조사를 단 한 차례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4월 6일 한번 갔고요. 4월 22일 날 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때문에 한번. 그 전에 스트레이트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종점 변경을 제안한 사람으로 지목된 당시 국토부 김 팀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 팀장은 현재 원주국토관리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도로관리국장님 좀 뵈러 왔는데 MBC에서 왔습니다. 잠깐 계시겠어요? 네.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이시라고 그러시고요. 일단은 약속을 잡고 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당시 김 팀장으로부터 노선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경동 엔지니어링 강모 회장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계단에서 설계해 주는데 이렇게 복잡하네요. 무슨 뭐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거기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동해종합기술 김 대표 역시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안에 계신데 잠깐 좀 얼굴 좀 뵐 수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뭐 수사 끝나야 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회사 와서 만나볼 수는 없죠. 더구나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말이 안 되죠. 세 사람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국토부 공무원이 먼저 움직였다면 누구의 지시였을까? 당선 이후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는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 노선 변경 발표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년 7월 국토부가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양평군은 기존 원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문건으로 회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합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용역 조사를 했던 업체도 국토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거지.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던 특검의 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용역업체의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인수위원회 시절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런 원희룡 전 장관이 특검 출범과 함께 출국 금지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원정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2023년 5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되면서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원 전 장관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원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뚜렷한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원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변경된 종점 근처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원 전 장관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삼부토건 관계자 등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했는데 8일 전인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김 여사의 주식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인 원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정한 영향력에 의해 움직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의혹 규명을 위해 원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SBS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원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원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오늘 당시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던 시점에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이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앞줄 가운데 서 있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소나트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 전 장관과 같은 줄에서 소나트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이응근 당시 삼부토건 대표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던 삼부토건의 대표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사진까지 찍은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정점에 섰던 원희룡 전 장관, 결국 출국 금지라는 족쇄에 묶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당당함을 뽐내던 과거의 발언들은 특검 영장 속 180도 반전된 사실 앞에 무참히 깨지고야 말았죠. 특히 대중을 향해 소나트를 날리던 그 여유로운 순간 특정 주식이 기이하게 폭등했다는 단독 보도는 이번 수사의 몸통이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가리키는 중입니다. 2차 특검은 이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권력형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을 조준하며 본격적인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관련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만큼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며 설계된 그들만의 왕국이 과연 어디까지 무너질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